저희는 인공지능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탐색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부터 좀 더 어드밴스드된 응용, 그리고 다양한 탐색 기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탐색 기법은 제가 소개해 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많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즉 게임 관련된 응용지능 탐색 기법 활용 예시는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로 한데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이때까지 배웠었던 탐색 기법들을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에이퍼즐, 저희 이미 간단히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개념으로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혹은 다다음 영상에서 이제 나 혼자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는 이런 게임 관련된 인공지능 예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좀 더 고차원적인 탐색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이번에는 에이퍼즐이라고 하는 간단한 응용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약간의 새로운 개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같이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구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학기 때 이미 대부분의 경영학과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 학생분들도 대학 교양에서의 파이썬 혹은 전공 혹은 융합 전공에서 인터프레팅 언어인 파이썬을 간단히부터 깊게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시지 말고 인공지능 개론 때 다시 한번 코드 자세히 봐주시고 스스로 많이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DFS와 BFS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요 DFS와 BF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응용 사례 중에서 에이퍼즐을 파이썬으로 한번 프로그램해 보는 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8퍼즐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초기 상태가 있는데 요것을 요 회색 블럭을 이용을 해가지고 목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시간이라던가 횟수의 제한이 없다면 여러 번 도전해서 끝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뭘까요? 그쵸? 기계가 문제를 풀든 사람이 문제를 풀든 가능하면 complexity, 즉 time complexity, space complexity 이런 식으로 시간도 적은 걸릴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동 횟수도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몇 번 만에 최소 얼마 만에 초기 상태에서 목표 상태를 도달할 수 있을까? 파이썬으로 만약에 이를 구현해 본다면 초기 상태를 예를 들면 요거랑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시는 일단 초기 상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상태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초기 상태였는데 목표 상태까지 몇 번으로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난 학기 때 파이썬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는 참고 자료 영상을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저희가 문법을 배울 때 기초부터 이제 클래스뿐만 아니라 뭐 일반 함수를 만들고 기타 등등 약간 어드밴스드 된 개념이 있었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특정 문제 유형에 적합한 패키지 사용법도 간단히 한번 활용하고 한 학기를 마쳤었어요. 그죠? 혹시 제 수업을 못 들으셔가지고 파이썬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 맞춤형으로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이썬에서 클래스 부분만이라도 내가 꼭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스스로 좀 더 내공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서 복습 그리고 이제는 파이썬 클래스를 디자인할 때 그 내용이 기존의 파이썬 문법에 적합한 단순한 예제가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약간의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초 예제 이런 것들이 파이썬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되면 좋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클래스는 뭐라고 했나요? 그쵸? 만약에 저희가 집에 와플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와플 기계 안에 제가 만약에
초코 가루와 그 다음에 허니 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와플 기계에 그 반죽 재료를 넣으면 결국에는 초코 허니 와플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그냥 순수하게 밀가루와 우유만으로 구성된 반죽을 넣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떤 와플이 만들어질까요? 그냥 오리지널 베이직 기본 와플이 만들어지겠죠? 요런 것처럼 와플 기계는 다양한 스타일의 와플을 만들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죠. 요런 틀을 제공해주는 요 와플 기계 요 자체를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런 클래스를 통해서 무한개,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게임 보드 표현에서는 저희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로 저희가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클래스는 def라고 하는 예약어, define이라고 하는 예약어와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는 초기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첫 인자는 무조건 셀프.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인자를 열거해 줄 수가 있고, 어떤 특정 변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초기화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각각의 변수들은 항상 셀프라고 하는 reserved word가 붙게 되는데, self.board, self.moved, self.goal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클래스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변수는 셀프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객체들은 제각각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bold, goal, moves 이런 데이터가 정말 바뀔 수가 있겠죠. 객체마다. 그럴 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그 객체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는 셀프라고 하는 클래스 고유 변수에 이렇게 assign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게임 보드 표현을 위해서 클래스 스테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퍼즐의 초기 상태는 다음과 같고요. 목표 상태는 초기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다른 상태가 주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의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을 살펴봤지만, 어떤 탐색 알고리즘이든 탐색을 하기 전과 탐색을 한 후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픈 큐, 이름만 큐고 실질적으로는 오픈 언더바, 그쵸? 그쵸? 오픈 언더바 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close 언더바 큐라고 하는 또 다른 리스트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언더바 큐라고 하는 곳에 리스트에 뭔가를 추가할 때는 append라고 하는 일반 함수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 함수라기보다 내장 함수죠. 내장 함수. 원래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 appen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픈 리스트 안에 st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자체를 하나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 객체는 그 객체별로 퍼즐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고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각각의 판은 객체가 되는데, 요 객체는 제각각 그쵸? 자기만의 그쵸? 요 하나의 판이 아닌, 그죠? 요 전체죠. 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요 전체. 요 자체가 하나의 객체가 되는데, 요 각각의 객체는, 그쵸? 상태가 다를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디자인하면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되는 객체는 각각의 상태와 그 다음에 목표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st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는 각각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 상태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 상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식 노드를 확장해서
자식 노드를 확장해서 리스트에 저장해서 이제 반환을 해요. 그를 위해서 expand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xpand라고 하는 함수는 매번 움직이는 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의 moves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움직임은 up, left, down, right가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up 연산자에 관한 것, left 연산자에 관한 것, down 연산자에 관한 것, right 연산자에 관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 회색 빈칸 음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 음영을 이런 식으로 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번 연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0의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이 0의 위치는 up이 될 수도 있고 down이 될 수도 있고 right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left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0의 위치를 찾을 때 다음과 같이 4개의 연산자를 고려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bold는 빈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bold.index 0라고 하는 거를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놨고요. 만약에 요 위치가 요 i라고 하는 게 0과 1과 2에 있지 않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up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드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그 위치를 result라고 하는 리스트에다 append를 해놓고 만약에 지금 요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퍼즐이 1, 2, 3, 그 다음에 회색 음영, 그 다음에 4, 6, 7, 5, 8이 있죠. 자, 그런데 그 0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0이라고 하는 위치가 과연, 만약에, up 연산자를 하고 싶다. 혹은 left 연산자를 하고 싶다. 혹은 down 연산자를 하고 싶다. 혹은 right 연산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요 0이라고 하는 그 지금 빈칸의 위치를 찾았는데 그 빈칸의 위치가 0, 1, 2, 그쵸?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엘리먼트를 고려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 0, 1, 2, 1을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에 0, 3, 6을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 2, 5, 8을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에 6, 7, 8을 6, 7, 8을 고려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i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찾는데 요 i라고 하는 위치가 0이나 1이나 2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움직인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위치가 0이나 3이나 6에 있어요. 그게 아니면 left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0, 3, 6이면 어때요?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2, 5, 8이 아니면 그죠? 2, 5, 8은 어디예요? 0, 1, 2 그쵸? 5 그죠? 0, 1, 2 3, 4, 5 그죠? 6, 7, 8 즉 요쪽이 아니면 내가 다운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0, 1, 2 3, 4, 5 6, 7, 8 6, 7, 8이 아니면 결국에 right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0, 1, 2가 아니면 어디든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고 6, 7, 8이 아니면 다운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 약간의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0, 1, 2 그죠? 2, 5, 8이 아니면
right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36이 아니면, 그쵸? left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위치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고, 왼쪽으로 갈 수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요런, 어떻게 보면 연산, 액션을 다음과 같이 비어있는 리스트와 그 다음에 숫자의 위치를 찾는 인덱스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조합을 해서 if라고 하는 파이썬 예약어 reserved word와 리스트를 결합을 해서 액션의 모든 케이스를 표현을 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럼 위치가 0, 1, 2가 아니고 요 위치였다고 해볼게요. 0이 만약에 지금 정말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i에서 i-3으로 움직이겠다. 요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것의 의미는 현재 위치에서 그죠? 위로 간다는 거는 이 위치에서 하나, 둘, 세 개만큼 작아지는 거니까 i-3의 위치로 내가 그쵸? 움직이겠다. 요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볼드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그 상태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요 result라고 하는 임시 비어있는 리스트에 넣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0의 위치, 즉 어떻게 보면 보드판에서 회색 칸을 움직이면서 초기에서 목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번 움직여 가면서 목표 상태를 가야 되는데 그 매번 바뀌는 경우는 결국에 0의 위치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움직이면서 상태는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비어있는 임시 리스트 result에다가 저장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result를 최종적으로 return하는 그런 expand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으로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파이썬에서 제가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욕심을 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자기가 파이썬 쉘에서 컨트롤 N 해가지고 빈 파일을 띄우셔가지고 자꾸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강의 자료에 약간의 오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방금도 약간의 오타가 있었죠. 요 right 연산자와 down 연산자가 주석이 바뀌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뭐든지 저한테 여기에 교수님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요 개념을 코드화하려면 요런 state라고 하는 게임 보드를 표현해주는 파이썬 클래스가 필요하다. 근데 그때 이제 대충 요런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st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 전에 항상 파이썬 클래스는 파이썬 내장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언더바 init, 언더바라고 하는 초기화 함수, 즉 내장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처음에 이제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이 점점점 안에는 뭐 i1과 i2를 교환해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해주는 get 언더바 new 언더바 bold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로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식 노드를 확장해가지고 리스트에 저장해서 반환하는 expand라고 하는 함수도 필요하고 역시 언더바로 시작되는 거는 클래스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문법만
잘 살을 붙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고 원래 포함되어 있는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객체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언더바 언더바 str 언더바 언더바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내장 함수와 두 개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개인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8 퍼즐을 파이썬으로 구현하기 위한 클래스 디자인이라고 타이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마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스스로 저희가 지난 학기 때 계속 했었던 컴퓨테이셔널 띵킹,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를 제일 작은 단위로 쪼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작은 단위에서 어떤 패턴, 즉 반복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알갱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알고리즘을 한번 개인 노트에다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일단 써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코드와 본인의 슈도 코드와 생각의 흐름이 매핑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내가 어디까지 스스로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10분에서 15분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대략 3초에서 5초 뒤에 바로 설명을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다가 스스로 최대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과정을 한번 쭉 남겨놔 주세요. 네, 한번 남겨보셨나요? 아, 네네. 조금 클래스 개념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 사실 파이썬이든 뭐 C++, 자바든 어떤 언어든 객체 개념이 들어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클래스 디자인은 쉽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개념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유형이든 혹은 저희처럼 지금 어떤 상태의 변환, 무형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눈에 매번 보이지 않는 이런 히든 스테이트도 이렇게 클래스로 디자인해서 매번 객체로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개념인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본인 전공만의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에서 간단한 예제부터 해서 나중에 어떤 팀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고차원적인 인공지능 문제를 풀 때에도 클래스는 항상 쫓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탐색만 보더라도 루트 노드가 있고 매번 그 연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템포럴 차일드 노드가 생성이 되고 상태를 막 변환시키면서 어떤 연산이 막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 초기에서 목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래스를 통해서 매번 변화되는 이 과정이 객체로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코드화할 때는 당연히 클래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클래스를 활용을 해야 오히려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8 퍼즐이기 때문에 일단 큰 보드가 필요로 하고, 보드가 매번 상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무브즈가 필요로 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골이 필요로 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때로는 i1과 i2를 교환해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get 언더바 new 언더바 bold라고 하는 일반 함수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태를 변환을 할 때 이 state라고 하는 클래스 를 통해서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1과 i2를 교환해서 새로운 상태를 반환을 하는 이 일반 함수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스스로 생각한 흔적을 개인 노트에다가 남기시고 사진을 찍어서 그 개인 노트에다가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 사진 찍어서 개인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에다 붙여가지고 어사인먼트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제가 expand라고 하는 요런
자식 노드를 확장해서 리스트에 저장해서 반환해주는 이 함수를 해석해 드렸듯이 스스로도 얼마나 요거를 해 보셨는지 제가 한번 체킹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플립트 러닝이에요. get 플립트 러닝인데요. 어떤 플립트 러닝이냐? 그러니까 영상을 정말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도움이 꼭 되는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제가 앞서 expand라고 하는 클래스 안의 일반 함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get 언더바 new bird라고 하는 함수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이 함수가 필요한지, 그쵸?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예제는 8 퍼즐입니다. 8 퍼즐 예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함수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하신 흔적을 제출하세요. 1번 요거는 제가 빨리빨리 피드백하기 위해서 이메일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hyoh79gmail.com 그 다음 플립트 러닝이죠. 플립트 러닝 그 다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어사인먼트에도 제출을 해주세요. 아이캠퍼스 어사인먼트에도 워드 포트폴리오 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근데 개인 노트 스스로 흔적, 필기 흔적, 사진 찍은 거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메일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캠퍼스 어사인먼트에도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아이캠퍼스 어사인먼트로도 어떻게 보면 학교 시스템 입장에서 이 학생이 중간중간 영상도 정말 보고 있고 진도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이해도 가 높게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흔적이 된다면 이메일로도 제가 왜 제출을 하게 하냐면 이메일로는 제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개인 맞춤형으로 좀 피드백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et new board라고 하는 함수는 제가 주석을 달아드렸지만 i2와 i1과 i2를 교환해 가지고 새로운 상태를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저처럼 제가 요 expand라고 하는 함수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최대한 요 내용을 스스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거는 파이썬에서 제가 이미 예약어라던가 기본 문법을 지난 학기 때 알려드렸잖아요. 또한 성균관대학교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파이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콜론 아니면 꺽쇠 그리고 이 assignment operator,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교수님 저 그래도 어렵고요. 자, 그러면 최대한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를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이썬 기본 문법과 클래스를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생각 많이 해 보시라고 이런 플립트 러닝을 일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일자는 어차피 제가 아이캠퍼스 어사인먼트에 올리라고 하는 그 날짜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일주일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밀리지 말고 스스로 바로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나오는
임시적인 플립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를 출력할 때는 역시 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객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0 자리부터 그쵸? 처음 자리부터 3, 그 다음에 3 자리부터 첫 번째 자리부터 3, 3자리부터 6, 6자리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보드를 출력을 하면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내린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객체를 출력할 때 쓸 수가 있고요. 오픈 리스트와 클로즈 리스트가 있는데 오픈 리스트의 앞에서 삭제를 하는 요 팝이라고 하는 일반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탐색을 만약에 성공을 하면 while문을 탈출하면서 결국에 목표 상태를 출력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고 만약에 탐색을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탐색한 부분은 클로즈 리스트에 넣어버리고 오픈 리스트에서는 버려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while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테이트가 변화를 하는 것이고 이 오픈 리스트의 길이가 0이 아니면 즉 뭔가 아직 탐색하지 않은 상태가 있다면 그 상태를 지금 고려해가지고 탐색이 성공했는지 보고 탐색하지 않으면 다음 상태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탐색한 경우는 다시 close queue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while문 안에서 for문을 생각을 하면서 expand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식 그죠? 상태를 쭉 보면서 만약에 그 상태가 close queue에 있거나 아니면 open queue에 있으면 아직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오픈 queue에 넣고 그 상태를 다시 고려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문 안에 또 다른 이렇게 반복문이 있게 돼서 이 반복문 안에서 이미 거쳐간 노드다. 그러면 그 노드는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간 노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에 오픈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상태를 처음에 신의 관점에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새롭게 발견되는 상태는 오픈 언더바 큐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넣어서 제가 고려를 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가지고 생각은 해 보시되 사실은 스스로 먼저 많이 반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거를 제 영상과 비교해 보시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결과 다음과 같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요 점점점에서 이제 많은 반복 횟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서 목표 상태를 통해서 탐색이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퍼즐이라고 하는 간단한 예제를 저희가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구현해 보는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 8퍼즐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을 DFS로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평가함수를 고려해가지고 휴리스틱 탐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새로운 상태가 앞서 설명드린 뭐 예를 들면 요런 새로운 상태가 발견될 때마다 오픈 리스트 끝에 추가를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요 개념이 활용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휴리스틱 탐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번 평가 함수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평가 함수로 그 타일에서 각각의 숫자가 목표에서 각각의 제 위치에 있지 않은 타일의 개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 있지 않은 타일의 개수가 많으면 안 좋은 거죠. 현재 위치에
있는 타일, 즉 목표 상태에 있는 것이 거의 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작은 거를 매번 찾아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3에서 2에서 1에서 0으로 점점 가면서 빨리 이렇게 평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에 있지만 4 같은 경우는 목표 상태에서 위치에 동일하고 5 같은 경우가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7, 8도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함수로 목표 상태에 있는 각 타일에 있는 숫자가 동일하면 더 좋은 건데 동일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건 그 숫자를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 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 함수를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코스트가 작은 쪽으로 탐색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A 퍼즐 하나의 예제지만 이 예제를 어떤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초기 상태에서 목표로 쫓아가느냐, 요거를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궁금하신 부분은 깊이 우선 탐색을 요 파이썬 코드에다가 넣어 보셔도 좋고 휴리스틱 평가 함수를 요 개념을 또 이 코드에다 넣어 보셔도 되는데요. 요거는 과제는 아니고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따로 어차피 파이썬 코드 한번 구현해 보시면서 둘 다 넣어보시든 적어도 하나는 넣어보시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